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수천만 원을 날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만 받고 차일피일 공사를 해주지 않는 악덕업자가 발을 붙일 수 있는 건 수수료를 받아가면서도 업체를 검증하지 않는 플랫폼의 허점 탓도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의 한 카페, 가게 안팎에 인테리어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완공 예정이었던 리모델링 공사가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아 가게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 전에 늦어도 한 작년 6월 정도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주의 한 가정집, 확장 공사를 한 베란다 바닥에 물건을 굴려보니 왔다 갔다 그 자리에 맴돕니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부실 공사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포항의 한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계약 초기엔 모든 조건을 맞춰주겠다고 철석처럼 약속했습니다. 모든 걸 다 들어준다고 했어요.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모양을 해달라고 해도 자기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기존 자재를 철거한 뒤 시공을 위한 중도금을 받아내고는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는 이른바 전형적인 먹튀 수법입니다. 샤시도 달아야 되고 문도 달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중도금을 좀 계속해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요청을 해서 저는 사실 이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계약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받고도 고용한 인부의 임금까지 떼먹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벌써 수개월이 지났죠. 지금까지 피해자끼리 자체 수소문으로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6명. 피해자들은 사기 업체를 1차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플랫폼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측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항의받은 뒤에야 사기 업체의 아이디를 삭제했습니다. 사업자 이름을 바꿔가 또 다시 올리면은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 말고 저 앞전에 다른 피해자도 역시 신고해서 그런 피해를 봤는데 저도 역시 신고해서 피해를 봤으니까요. 이 업체는 경찰 조사 중에도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고 한 피해자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울진 한울원전에서 연이어 기기 이상으로 원자로 출력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한울 1호기의 터빈 습분 분리 제열기 배관의 누설 점검을 위해 원자로 출력이 30%까지 감발했다가 정비를 마치고 오늘 오전 6시 15분부터 원자로 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9시 11분쯤에도 한울 5호기에서 증기 발생기에 물을 보내는 펌프가 정지해 원자로 출력이 30%까지 감소했다 대기 펌프를 가동해 어제 오후 11시쯤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급 학교가 오늘 개학을 하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면 입학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4년 만인데요.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까지 참석하면서 모처럼 학교는 활기가 가득했고 신입생 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학교가 낯설면서도 설렌 모습이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첫 등교길에 나선 아이들, 형형색색 가방을 메고 한껏 신났습니다.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일찌감치 모여 손뼉으로 새내기 동생들을 맞이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담겠다며 연신 분주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모습을 감췄던 대면 입학식이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총 115명의 대구 동성초등학교 입학을 허가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실과 책상, 아이들, 선생님. 처음 만난 모든 환경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들 사랑해. 입학식을 보러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축하해. 우리 손주 최고야. 축하해요. 생애 첫 등교날, 설레는 마음은 아이나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진하게 지낼 거예요. 형아랑 누나들이 연주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큰애가 6학년인데 이제 학교 활동도 많이 없었고 어머님들하고 교류나 선생님 얼굴을 뵐 기회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1학년이라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고 해서 입학식에 오게 됐는데 많이 설레고 또 애기보다 제가 더 설레는 것 같아요. 떠들썩한 학생들과는 달리 학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발열 검사가 사라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도 자율로 바뀌었지만 당분간 급식실 칸막이를 유지하고 밀집도가 높은 행사에는 마스크를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 지침에 이렇게 마스크 실내 실외가 다 의무가 해제는 됐지만 많이 모이는 이렇게 밀집도가 높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코로나로 3년 동안 사라진 대면 입학식. 학교도 이제 코로나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품질 점검단은 건축, 소방, 전기, 통신, 구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입주 전 법령 및 마감 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시공 품질을 점검하게 됩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사전 방문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 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집단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된 성주와 김천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반대단체가 이번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설명회는 결국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환경평가 즉각 중단하라!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장소 안팎에서 주민들과 반대단체 관계자 70여 명의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성리 할머니들은 사드 반대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설명회가 예정된 강당 앞을 막았습니다. 국방부 당직도 눈에 있으면 보시라고, 이 할매들 한번 보시라고! 7년을 살아왔잖아, 7년을! 주민들과 반대단체는 쪼개기 부지공여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고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 행위는 도저히 저희들이 용서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사드 기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만 이루어진 환경평가라는 겁니다. 또 레이더 장비의 전자파 출력값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인근 지역에서 측정된 전자파 수치만 공개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분석한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민과 반대단체의 강한 반발에 결국 국방부는 설명회를 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오후에 예정됐던 김천 농소면 주민설명회 역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주민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다며 공람 기간이 끝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드 기지를 놓고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과 반대단체의 반발.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경지 면적 조사 결과 경북에서는 1년 전보다 2,844헥타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지 면적 감소는 전국적으로 2013년 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과 고령화에 따른 유휴지 증가 등의 영향입니다. 경북의 경지 면적은 24만 6천 헥타르로 전국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르자 포항시가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산불 전문 진화대 300여 명을 주요 사찰 입구 등 취약지에 배치하는 한편 불법 소각 행위 등이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송면 홍은사에서 운제산 구간 등 7개 구간 31.6km의 등산로를 폐쇄했으며 산불 신고부터 물 투하까지 30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오는 8월 8일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섬의 날을 앞두고 오는 10일까지 행사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생태, 문화역사 등의 자원들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됩니다. 울릉 군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4회 섬의 날 행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